안녕하세요. 뼈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탕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5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2020년 새해 계획을 무조건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아가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삶의 방향을 잃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목적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연말 연시에 읽으면 딱 좋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과거를 제대로 보는 4단계 방법. 과거를 제대로 봐야지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제가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단계 계획이잖아요. 1단계는 믿음과 관련된 거고요. 2단계는 뭐다? 과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잘 마무리하라 가 이제 2단계인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공감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면 지금 그나마 조금 성장하고 성공했던 것들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좋은 팀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실패를 했을 때, 아직 이런 책을 안 읽어봤지만 전 사업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실패하니까, 제가 사업을 실패했을 때 어떤 스트레스가 적진 않았지만 그 스트레스보다 저를 이렇게 제 머리를 지배했던 거는 내가 왜 실패했을까 였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또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지금 사업을 할 때 큰 밑바탕이 되고 있고, 제가 그 이후에 책을 썼던 것에 큰 밑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때 제가 만약에 그냥 과거의 저의 실패를 분석을 제대로 안 했다면 지금 제가 없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과거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죠. 왜냐면 잊고 싶은 기억이거든요. 근데 과거를 반드시 돌아봐야지만 어떻죠? 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죠. 과거를 잊으면 그 과거 그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책에서는 이제 여기 저자 마이클 하야트, 이분이 이제 작가기도 하지만 원래 자수성가 하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본인이 이러한 자기개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코칭도 많이 하고, 또 리더십 관련된 그 회사도 만들고, 또 이분 쓰신 블로그가 구글 상위 0.5%에 속합니다. 월 방문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어떻죠? 과거에 실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했냐면 나옵니다. 이거 드릴게요. 나는 출판업에 종사하며 경력을 차곡차곡 쌓았다. 마케팅, 편집, 경영 등 갖가지 업무를 두루 경험했고, 한때는 문학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아티스트 관리도 했다. 내 고객 중 한 명은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크게 성공한 작가였다. 동업자와 나는 그를 위해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동분서주했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이 고객만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다. 그의 새 작품을 출판사에 보내기 전에 우리는 90일 동안 30개 도시를 돌았다. 북투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참가자가 매번 1,500명에서 2,000명이 이르렀다. 다 마쳤을 때 그야말로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공들인 보람이 있었다. 고객이 기존에 거래하던 출판사에서 먼저 권단 100만 달러에 2권을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우와우! 동업자와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이 거래를 위해 쏟았던 노력과 투자의 결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우리는 고객에게 알리면서 열렬한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의외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몇 차례 연락해달라는 요청에도 강간무소식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뒤 드디어 답변이 왔다. 난해한 법률 용어로 쓰여 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역대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키려던 찰나에 나는 그만 잘리고 말았다. 내가 고객을 위해 추진한 거래는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몸값이 높아진 고객은 더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약속한 에이전시와 계약해버렸다. 1년간 공들인 투자가 헛살에 끝나자 난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았다.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경력도 다 끝났다고 느꼈다. 그렇죠? 딱 우리 마음속으로 드는 건 이 고객을 욕하고 싶죠. 그렇죠? 예. 이런 고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우리?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는요, 정글이에요. 전쟁입니다. 이거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 또한 두 번째 사업이 제가 사랑하는 친한 후배한테 배신을 당해서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거를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탓 욕만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곳, 삼국지 같은 전쟁터가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 또 확장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사실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출판업으로 크게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어두웠던 과거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데, 책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사후 검토죠. 돌아보는 4단계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다 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단계, 무슨 일이 벌어지게 원했는지 기술하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원했는지를,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를 써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죠? 과거의 우리 현재 과거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대조법을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대비가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뇌가 그 대조가 되는 거를 되게 주시를 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 뭐죠? 먼저 내가 원했던 그런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써보게 되면 대조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쓰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 목표를 쓰는 거니까. 과거에 내 목표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목표를 쓰니까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던 상황과 어떤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술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야지만 어떻죠? 구체적인 나중에 전략이 나오고 더 확실한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거에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 무슨 일이 벌어지길 원했는지를 여러분께서 쓰시는 겁니다. 1단계는. 자, 2단계는 실제로 벌어진 일을 인정하라. 여기서 이런 명언이 나와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현재를 환히 밝히려는 것이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거기에는 나의 잘못이 있다, 나의 실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건을 부정하고 싶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혹은 거기서 내 탓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서 내가 이미 벌어졌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처럼 뭐 벌어질 일들 기술하지는 않았어요. 기술하지 않았지만 제가 과거를 분석하면서 그냥 들었던 생각은 내가 미쳤구나 이거였습니다. 미쳤구나. 비즈니스의 비읍도 모르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구나. 정말 요만큼도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 팀조차도 몰랐구나.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 실력이었는지 운이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다고 또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과거에 어떠한 방식으로 성공했는지를 잘 알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알 수가 있지만 뭐죠?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나 무엇을 하든 간에 팀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내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과 팀이 이루어지면 매우 효율적인 거죠.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한 거에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끌어올리기 힘들었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나와 정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신박사님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저는 이제 농담식으로 정말 저도 열심히 살지만 그냥 저는 한량이거든요. 한량. 근데 정말 이렇게 실현력이 넘사벽이고,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불사를 수 있는 그런 팀원이 되게 필요가 있는데, 예, 우리 신 박사님이 그런 스타일이죠. 저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완벽하게 메꿔줘요. 물론 반대로 제가 신 박사님 부족한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벌어진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진짜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3단계 경험에서 배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그 경험한 바를 적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장은 시작할 때 언급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역대 최고의 거래를 앞두고 고객을 해고했을 때 나는 어항이 벙벙했다. 그동안 일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우린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거의 1년 동안 나는 그 고객만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다. 하지만 그는 내 노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더 큰 보상을 바라면서 내 능력을 얕잡아봤다. 결국 별다른 논의 없이 나를 차버렸다. 그 일은 결국 전화 위복 계기가 되었고 내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 의뢰인과 고객은 변덕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안 된다. 리스크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둘째, 오늘의 승리가 기억되거나 인정받을 거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기대치를 계속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알고 보니 고객과 그의 직원은 나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이후 내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뭐죠? 과거의 실패가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단계를 거쳐와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뭐죠? 내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원했는지 기술을 하고, 두 번째, 실제로 벌어질 일들을 마음속 깊이 그냥 진심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경험에서 배우는데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특히 앞부분에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와 그 비교가 되잖아요. 그 비교 안에서 내가 원했던 시나리오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배운 바가 앞으로의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공할 확률이, 성취할 확률이, 변화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4단계는 행동을 수정하라. 배운 대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바로바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치신다면 여러분께서 힘들었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그 과거를 직시하고 이 4단계를 밟고 나서 실제 마지막까지 실행하게 된다면 이 실패했던 과거는 나의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전진시킬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그 과거가 실패였다면 그 실패를 미래의 성공으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고수가 되기를 모두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